제65회 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는 지고지순한 살인자와 두 소년의 성장 드라마를 이어붙인 독특한 구성의 영화 머드입니다. 주인공은 14살 소년 앨리스입니다. 어느 날 친구 넥본과 함께 미시시피강 하류에 있는 무인도에서 나무 위에 보트 하나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Who else knows about this? Just me and Galen. Good. This boat's ours. 자신들의 아지트가 생겼다고 좋아하는 것도 잠시 Someone's living in our boat. 낡은 셔츠를 입은 채 팔에 뱀 문신을 한 정체불명의 남자 머드가 소년들 앞에 나타납니다. Ma'am, have you seen this man? No, sir. Son, have you? What'd he do? 사랑하는 여자 주니퍼를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중인 머드는 앨리스와 넥본에게 자신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면서 영화는 지고지순한 혹은 거짓말투성이의 사랑으로 빠져듭니다. 자, 이 영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한 여자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여성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 그리고 그 살인자를 돕게 되는 두 명의 소년에 관한 이야기. 얼핏 보면 한편의 러브스토리처럼 보이긴 하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느껴지는 것은 결국은 두 소년의 성장 드라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영화가 사실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영화인데 주인공이 펄이라는 소녀를 좋아합니다. 자기 연상의 소녀죠. 그렇죠.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기의 그 첫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예요. I know you. I'm Alice. 그런 소년의 어떤 미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의 사랑. 근데 부모님의 사랑은 지금 파탄 직전이죠. 또 하나는 이미 파탄이 났는데 다시 뭔가 남자가 여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은 머드와 주니퍼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필사적으로 이 소녀는 자기가 위험을 겪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머드와 주니퍼를 다시 재결합하게 해주려고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은 마음속에 부모의 재결합을 바라는 거죠. Who the hell are you? He sent you? You know this man? Look at it! Do you know this man? Fish! Fish! We're just selling fish! 그 속에서 과연 자기는 사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바로 고민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성장담이라는 거죠. You never said your name. Mud. You can call me Mud. 또 주인공 이름이 하필이면 머드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진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과 흙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영화 속에서 모든 중요한 공간들이 다 물과 흙 사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인공이 살고 있는 집은 평범한 집이 아니고 수상가옥이에요. 마찬가지로 머드도 원래는 그 섬에서 살고는 있지만 원래는 바다에 있어야 될, 강에 있어야 될 보트 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감독 자체가 미국 아칸소주 출신인데 아칸소주라는데 굉장히 미국 그 중남부에 굉장히 작은 주잖아요.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그 로케이션들은 다 실제 로케이션이에요. 간판 하나도 안 바꿨다고 그래요. 우와. 그래서 그런 지역을 딱 찾아서 영화 속에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엑스트라도 다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한 어떤 지역성들을 살려냈는데 네, 주지사가 엄청 이 작품을 위해서 뭐 펀드도 땡겨주고 하면서 밀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요새 지자체가 네.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지자체의 또 네. 그 행사. 음. 제가 보기엔 보령에서 찍었으면 머드 축제할 때 찍었으면 굉장히 좋은데 네.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네. Stay calm. Cottonmouth. 사실은 이 감독이 10대 시절부터 나중에 머드라는 영화를 만들 텐데 그때 주연 배우를 매튜 맥커너로이 해야지라고 결심했답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네. 매번 뭐 영화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감독님들이. 뭐 그렇긴 하죠. 특별히 김윤석 선배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부터 김 선배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그 선배님 생각을 이제 먼저 했죠. 이 작품에는 전도연 씨 이외의 어떤 배우를 생각할 수 없었을 만큼 감독인 제프 니콜스가 매튜 맥커너이를 90년대 중반에 보고서 저 사람을 상대로 해서 내 어린 시절을 다룬 영화를 만들어야지라고 결심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그로부터 한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나오게 된 게 머드라고 합니다. 배우 자체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최근 2, 3년을 보면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네. Eddie, we had a deal. Either pay me or go with a public defender. $5,000. 10. 버니 같은 작품. Misfortune. If your number comes up, Danny Buck's coming to get you first. 매직 마이크 같은 작품을 보게 되면 매튜 맥커너이가 지금 진짜 제17 전성기쯤 되는 것 같고요. 네. 바로 다음 작품이 뭐냐면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와우. 인터스텔라라는 작품인데요. 그렇게 보면 지금 매튜 맥커너이는 어떻게 보면 이 나이에 경력의 정점에 올라서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역시 남자는 40이 넘어야 돼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점은 역시 40이 넘어가야 네. 오는 것이 아닌가. 네, 여러분은 지금 한 남자의 정점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 구성이 일종의 미스테리 구성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제 머드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소년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이후에 그 머드의 이야기와 반대되는 그 리즈 위더스푼이 연기하는 이제 주니퍼의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를 또한 관객들에게 게임처럼 던져주게 되는데 그렇죠. Protector. You know you don't know him, right? That's a born liar. 이 영화는 그 단순한 이야기를 정말로 멋진 아주 복잡하면서 정교한 구성으로 만드는 영화다. 라는 점에서 정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영화 속에서 그 타이 셰리던이 막판에 굉장히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막 울면서 거짓말쟁이라면서 머리를 몰아붙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진짜 마음이 아프죠. Making two kids run around doing all the work because you're too scared to do it yourself. Every single thing you told me was a lie. 가장 특수한 사례를 얘기하면서 가장 보편적인 어떤 성장 이야기, 첫사랑의 경험 이런 것들을 말하는 영화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영화에 대한 별점은 4개입니다.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아주 기품이 있고 우아한 작품이죠. 가장 지역적인 디테일로 살려낸 가장 보편적인 성장담.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랑은 진흙에서 질퍽거리고 점점점으로 끝나는군요. 나이 먹기 싫어. 네, 아까 40 넘어야 전성기라면서. 네. 나이 먹기 싫어.